SUV 차량 한 대가 길가에 서 있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그대로 후진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피해 운전자가 조수석 창문을 잡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속도를 올리더니 피해 남성을 매단 채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얼마 못 가 매달려 있던 남성이 도로 위로 굴러 떨어지고 이를 지켜보던 한 차량이 추격을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큰일 났구나. 따라가야 되겠다. 제 지인이 병원까지 구호 조치를 해주시고. 정 씨는 이곳 경기도 시흥에서 인천까지 9km, 1시간을 쫓아가며 경찰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막다른 곳에 몰린 뺑소니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고 이때도 시민 정민수 씨는 끝까지 따라가 검거를 도왔습니다. 뛰어서 계속 따라갔죠. 그것도 한 1km 따라갔네요. 서로 돕고 도와주고 그런 게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뺑소니 운전자는 면허 취소 상태로 술을 마신 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투여했습니다. 네, SUV 차량이 한 대가 멀쩡히 서 있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네, 그러고는 그대로 후진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죠. 자, 어이가 없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조수석 창문을 잡고 항의를 하니까 속도를 올리고 그대로 남성을 매단 채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2차선 도로를 질주하는데요. 남성의 발이 저렇게 바닥에 질질 끌릴 정도입니다. 정말 아찔한데요. 자, 결국 한 골목길에 다다르자 저렇게 남성 결국 힘잃고 길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뒤에서 한 차량이 깜빡이를 켜면서 추격을 했고요. 결국 이 남성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뺑소니 운전자는 면허 취소 상태로 술을 마신 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김문배 팀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네. 자,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진짜 어떻게 사고 내놓고 수습도 안 하고 저렇게 사람을 매달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촉사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보험 처리만 되지 입건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 운전한 분은 사실은 음주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 사고니까는 음주 측정하면은 내가 정지라든지 취소가 되고 또 벌금이 많이 나온다 싶으니까는 도주하려고 멈칫거렸는데 마침 그 쓰레기 수거 차량의 운전자가 내려와서 항의를 하니까 바로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 운전자 차량이 사실은 조수석문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쓸 건데 멈춰야죠. 그냥 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분 동안 도주하니까는 500m 끌려가다가 떨어졌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경상을 입었지만 잘못했으면 커다란 위험이 발생한 상황인데 어쨌든 저 사람은 그 운전자를 떨어뜨리고 계속 도주를 했던 것이죠. 양진 변호사님, 일단 보면은 이 피해자가 좀 떨어졌고요. 이거를 쫓아가서 잡은 게 경찰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시민의 경우에는요, 이 지방 출장을 갔다가 이제 귀가하던 중에 이렇게 사람을 매달고 달리는 차량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즉시 뭔가 음주운전 차량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사람을 매달고 질주를 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차량을 따라 나섭니다. 이 차량을 막아서기 위해서 사실은 시도도 했었는데요. 이 차량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질주를 하다 보니까 앞서서 영상 보신 것처럼 이 피해자를 땅에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뒤쫓던 이 시민의 차량은 다른 사람이 사실 동승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이제 구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승자를 내려준 뒤에 한 9km 가량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지속적으로 이 도주 차량의 위치를 알리게 되고요. 끝끝내 이 경찰이 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결국에는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정말 박수 쳐줘야 할 용감한 시민들이었는데, 자, 기인과 함께 피해자 도와주고 범인 검거까지 했죠. 자, 이걸 본 시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큰일 났구나. 따라가야 되겠다. 제 지인이 병원까지 구호 조치를 해주시고 뛰어서 계속 따라갔죠. 그것도 한 1km 따라갔네요. 서로 돕고 도와주고 그런 게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김문배 팀장님.
이런 분들 진짜 영웅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분들을 사회적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남의 사건에 됐을 때 내가 관여하게 되면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오라고 가라고 하거든요. 예.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차량을 추적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나도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건데 본인이 그 불편함이라든가 위험을 감수했다는 거는 저분에게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도 아마 그 감사장하고 포상금을 줬다고 합니다. 예. 포상금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한테는 혼났다는 거예요. 그 뭐하러 따라가냐, 사고 나면 어허. 어떡하려고. 그래도 이분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따라간다고 하니까 저런 분이 진짜로 많아야만이 사회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분에게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저도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진희 변호사님, 일단 사고 낸 운전자, 이분 어떤 처벌 받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음주운전 차량이 맞았습니다. 일단은 바로 검거를 했으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수사기관에서 적용한 혐의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도주치상 그리고 사고 미조치입니다. 근데 추후 사실은 이 피해자가 매달려 가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당연히 다쳤을 것이고 만약에 굉장히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추후에 위험운전치상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수사기관은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불구속 입건, 참. 불구속 입건 맞습니까? 더 좀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후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건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사건 보신 것처럼 사실 사람이 만약에 다쳤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그런 일을 발생시켰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형량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징역 15년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충분히 추후 영장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